네, 정치 인사이트.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로 결정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의 부결에 이어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도 이견이 계속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은 3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인사이트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당초에는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압도적인 부결이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지만 결과는 뭐 아슬아슬한 부결이었어요. 찬성 139, 반대 138. 뭐 가결 이상의 어떤 정치적인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저도 생방송으로 이제 표결을 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와서 좀 충격을 받았고, 사실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감옥에 가지는 않게 하지만 정치적 생명은 이어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부결을 예측했었거든요. 170표 이상의 부결표가 나올 거다. 이탈표는 뭐 5표 이상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결과는 달랐죠.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어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했다라는 게 이번 결과를 통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결과는 팩트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탈표가 30표 이상 나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내려올 것인가? 아마 당대표에서 내려오라는 이런 요구들이 점점 더 거세질 텐데 과연 내려올지 아니면 끝까지 당대표에서 내려오지 않게 될지, 그렇다면은 뭐 분당의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민주당 내부로서는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경 교수께서는 민주당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보지 못했다. 리더십에도 상당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어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리더십에 무슨 도전은 있을 수 있겠죠. 예컨대. 그러니까 일부 지금 뭐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분들,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 한 분은 뭐 인터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공천권과 연관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도 사실은 당내에서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몇몇 분들이 나가서 얘기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현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력화를 시작했다고 봐요. 그게 뭐 몇 명이나 될지는 뭐 이번에 물론 이탈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뭐 30명 내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본격적인 세력화를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 또는 불만의 요소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대표직에서 물러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총선을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이거 138명, 그러니까 그 부결에 표를 찍어서 반대표를 던졌던 분들은 뭉쳐서 갈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당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혼란은 없을 거다. 다만 내부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목소리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불만 세력이 그동안의 불만 세력이 세력화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태풍 속에 찻잔으로 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표 분석을 해보면 의석수가 169석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소속에도 이제 지금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169석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부결이 138이 나왔기 때문에 31표 이상이 지금 부결표에 가담하지 않고 이탈 내지는 이제 반란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30명이면은 민주당 의석의 뭐 한 20% 가까운 숫자라서 그게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이제 규모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도 취재 기자가 전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없다. 이제 이런 그 혹평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내분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전 당대표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계속해서 당대표직에 있음으로써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총선까지 갈 수 있냐. 총선을 이기는 게 어쨌든 당의 가장 큰 지금 목표인데 이거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포동의안 결과도 이렇게 부결보다 가결이 오히려 한 표 더 많이 나오고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결과가 됐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에서 내려오고 민주당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총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절호의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 이번 결과를 보면서 또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 민주당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하느라고 굉장히 좀 맹목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는 당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1년 좀 넘게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예.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난 절대로 당대표직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분당이라던가 그 내부의 진통은 훨씬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지선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고 이번에 체포동의안도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이재명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 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총선을 치르거나 당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게 여러 번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 민주당이 이걸 모른 척하고 아니다, 우리 이재명을 데리고 갈 거야. 이재명 대표를 데리고 모든 걸 해결할 거야라고 하면 당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제의 전열을 재정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최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제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사건으로 이제 또 재판이 또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좀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버텨내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예.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체제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 가지고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지금의 검찰은 정치적 이유와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 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이탈표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선 이후에 두 번째 충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명백하게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누가 봐도 모든 국민이 봤을 때 명백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검찰의 주장만 가지고서 죄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일부 아까 말씀하신 뭐 3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의 의견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으로 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주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공천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본인들의 정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데 그분들의 선택도 예. 앞으로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저 내부 결속을 더 지금 다지고 있고 예. 강경 모드로 갈 것이다. 이제 네. 이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월 국회가 벌써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내일부터 당장 국회가 이제 소집이 될 것 같아요. 3일절인데. 근데 저 48년 재원 국회 이후에 3일절에 국회가 열린 적은 또 없다고 하는데 내일 국회가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방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3월 1일은 이제 쉬죠. 예. 학교도 다 3월 2일에 개강을 하니까요. 3월 1일에 국회를 연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으로 보아 이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좀 떨치긴 어렵다. 그리고 1월 달에 이미 임시국회 열 때 그때 1월 달에 굳이 임시국회 열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셨고 그때 임시국회 열었을 때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었거든요. 원래 1월 달은 보통 국회의원 외교하는 그 시즌이라서 예. 그때는 이제 많이들 외국에 가셔서 사실상 그렇게 1월, 2월에 임시국회 열었어야 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죠. 이건 방탄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게 방탄이든 아니든 간에 좀 산적한 여러 가지 뭐 민생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저께 체포동의안 결과로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리더십도 뭐 어느 정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한시적이든 뭐 장기적이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정신이 없고 또 뭐 곧 원내대표도 다시 뽑아야 될 테고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동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통과시키겠다고. 예. 사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습니다. 뭐 찬성하는 논리도 말이 되고 반대하는 논리도 말이 되는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던 법안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굳이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를 생각해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좀 물타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민생에 우리가 이만큼 신경 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 내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이게 의미 있는 토론과 또 결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래서 꼭 3월 1일부터 국회를 열었어야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글쎄요. 3월 국회가 지금 벌써부터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양곡관리법도 이제 3월 국회로 넘어온 상태고 예. 쟁점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그 처리를 지금 그 강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쟁점 법안들은 3월에 일사천리로 처리가 될까요? 뭐 일사천리는 아니라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저는 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내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도 법안 처리라든지 민생 문제는 계속 하고 갈 겁니다. 양측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에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크게 소용들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쉽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회에서 처리하는 일과 당 내부의 일은 분리해서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국회의장 우리가 말도 들었지만 민주당이 양보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국민의힘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3% 5%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수입량이 전년보다 3% 정도 늘어나면 또는 5% 이상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이걸 좀 늘리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은 3에서 5%, 또 5에서 8% 네. 이 정도로 유동성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 무조건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네. 국회의장도 아까 그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의견을 내고 네. 토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도 직권 상정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 3월에는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네. 지금 간호법 뭐 이런 법안들도 그런 법안들은 가능할까요? 3월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 그런 법안들은 3월에 처리가 가능할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건 이해관계자들의 논란이 많은 법이어서 간호법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요. 지금 의사협회 같은 경우 강력히 반발하고 예. 있는 상황이어서 의견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3월에 통과가 가능할 것 같지만 노란봉투법이나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간의 의견의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3월에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선거구 획정 네. 시한이 이제 임박해요. 그래서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면 3월 중에 이 논의를 또 진전을 시켜야 되고 지금 선거제 개편 논의도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개특위에서 이제 3월 초에는 자체안을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고 김진표 의장도 뭐 신속하게 집중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선거법을 이번에 좀 개정해 보겠다. 이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적 공론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가능할까요? 이 선거구제는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의 좀 속된 말로 밥그릇에 걸린 문제란 말이죠. 이제 그 문제를 국회의원이 스스로 뜯어고치는 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은 학점 제도를 개편하는데 학생들에게 정하라고 하면 모두가 A 학종을 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제도를 잘 뜯어고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문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은 많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해관계가 너무 충돌해서 잘 결정도 안 되고 공론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를 국회의원들끼리만 얘기하게 만드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외부 인사라던가 뭔가 국민적인 이런 논의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을 못 한다면 결국은 뭐 그게 여론을 동원해서 좀 여론적인 압박을 통해서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공론화가 잘 안 되는 건 결국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겼을 때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은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국회의원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돼요. 네. 절대로 자기 이해관계가 부딪혀지고 이거는요 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네. 뭐 지역구마다 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마다 다 또 그렇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또 농촌 출신이냐 도시 출신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저는 외부 전문가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가서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분들에게 먼저 안을 만들게 하고 그걸 받을지 말지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국회의원한테 맡겨놓으면요. 이거 세월 가도 못합니다. 제가 예. 볼 때 못하니까 외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좀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걸 마련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뭐 지금 정개특위에서 뭐 4가지 안을 예. 마련해 놓고 있고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예, 외부인들이죠. 맞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3가지 안을 만들어서 그런 논의는 조금 더 좀 앞으로 예. 좀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됩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